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2025년 증시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름이죠.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또 여러 기사, 분석 보고서, 저희 자체 노트까지 다 합쳐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단 한 해에 S&P 500 최고의 주식이었다가 또 동시에 최악의 주식이라는 이런 극과 극의 타이틀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팔란티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현재 AI 시장 전반의 어떤 열기, 또 그 이면의 현실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오늘 저희 목표고요. 아니, 시작부터 진짜 흥미로운 게 2025년 단 1년 사이에 S&P 500 최고 수익률, 최저 수익률을 동시에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보기 드문 경우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시죠. 먼저 그 짜릿했던 상승 구간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좋습니다. 2025년 초반만 해도 팔란티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AI에 대한 기대감이 막 폭발하면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144%. 네, 144%.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AI 대장주라고 불렸던 엔비디아 상승률보다도 높았던 거예요. 엔비디아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팔란티어를 완전 차세대 AI 주자다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 테마주 이산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료들 보니까 실제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 팔란티어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10억 달러 돌파. 네, 이게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돈을 버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 성과를 딱 보여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들이 좀 있었나요? 보니까 정부 계약 말고도 상업 쪽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 쪽 계약으로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상업 부문, 그러니까 일반 기업 고객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 성과가 2025년 초에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에너지 기업하고 단연 계약을 맺어서 생산 효율 높이면 솔루션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하고 신약 개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하. 물론 기존에 잘하던 정부 계약, 미 육군하고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계약 연장 같은 것도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부 쪽 안정성에다가 상업 쪽 성장성까지 보여주니까 양날개를 다 단 셈이네요. 투자자들이 정말 열광할 만했네요. 144% 상승에 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라니 완전 승승장구였는데. 그랬었죠.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뀐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주가가 최근에 정말 단 6거래일 만에요. 17% 넘게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17%요? 6거래일 만에? 그건 단순 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이게 퍼센트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730억 달러가 사라진 거예요.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며칠 만에 증발해버린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 아이러니해요. 얼마 전까지 S&P 500 최고 수익률이었는데 순식간에 같은 지수 내에서 수익률 꼴찌, 최악의 주식 중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최고에서 최악으로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이 과정에서 또 웃은 사람들도 있겠죠. 공매도 세력 같은. 네, 그렇죠. 소위 숏셀러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번 급락으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추정치로는 대략 16억 달러 정도?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네요. 와. 누군가의 손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참 냉정한 시장이네요. 자본시장의 단면이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폭락, 방아쇠를 감긴 건 뭐였을까요?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매도 투자로 유명한 시트론 리서치가 팔란티어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보고서를 딱 내놓은 거예요. 시트론.
이름만 들어도 시장이 좀 긴장하는 곳이죠. 네, 과거에도 여러 기업 문제점 지적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곳이니까요. 이번엔 타겟이 팔란티어가 된 거죠. 그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팔란티어에 뭘 문제 삼은 거죠? 핵심 주장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주가는 회사 실제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였어요. 너무 고평가다. 네, 그리고 이걸 보여주려고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했어요. 어떤 기업이랑 비교를 했나요? 바로 지금 AI 시장에서 제일 핫한 기업 중 하나죠. 오픈 AI였습니다. 아, 오픈 AI랑요? 네. 시트로는 오픈 AI의 가치 평가 방식을 팔란티어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논리를 편 건데요. 먼저 오픈 AI가 2026년에 예상 매출이 296억 달러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약 5천억 달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5천억 달러. 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비율, 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고 하죠. 그걸 계산하면 대략 한 17배 정도가 나와요. 매출의 17배 가치를 인정받는다. 오픈 AI는요? 그렇죠. 그래서 시트로는 이 17배라는 기준을 그럼 팔란티어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팔란티어 예상 매출에다가 그 17배를 곱해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의 2020년 예상 매출이 한 56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17배를 곱하면 팔란티어의 적정 시가총액은 한 95억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이죠. 95억 달러. 네, 이걸 이제 팔란티어 전체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가치를 계산하니까 주당 40달러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 주당 40달러? 근데 보고서 나올 당시에 팔란티어 실제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로는 이거 완전 거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와, 되게 직설적이네요. 그냥 비싸다 수준이 아니라 딱 숫자를 제시하면서. 근데 단순히 숫자 비교만으로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졌을까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적인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시트로는 밸류에이션 비교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사업 모델이요? 네. 오픈 AI는 보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그걸로도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또 그 사용자 데이터로 모델을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데이터 성장, 규모의 경제가 계속 선순환하는 성장 엔진, 플라이휠 구조를 가졌다고 본 거예요. 스스로 막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시트로는 팔란티어가 개별 고객들, 특히 정부기관이나 몇몇 대기업과의 맞춤형 계약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봤어요.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 복잡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을 구현해 주려면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시간과 인력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겉보기엔 막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로 포장된 컨설팅 회사 혹은 기술 좋은 방산업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겁니다. 컨설팅 회사나 방산업체 같다.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그 말은 즉 오픈 AI처럼 기술 하나 만들어서 쫙 뿌리는 게 아니라 고객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하니까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픈 AI 모델처럼 한 번 만들면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팔란티어 솔루션이 강력하긴 한데 그걸 도입하고 제대로 쓰려면 고객별로 맞춤 설정도 해야 되고 계속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매출 성장이 인력이나 프로젝트 수주 능력에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오픈 AI처럼 폭발적으로 확장하거나 스스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 한계 때문에 오픈 AI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시트론 주장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이 팔란티어의 정말 극적인 주가 변동 그리고 시트론의 이런 날카로운 비판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팔란티어 한 회사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팔란티어 사례는요. 지금 AI 시장 전체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논쟁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로 AI 버블 논란이죠. 아, AI 버블요? 네, 2025년 들어서 AI 투자 열기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팔란티어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 어쩌면 이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하고 현실 사이의 어떤 괴류, 그리고 그 조정 과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AI 시장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저희가 본 자료 중에 MIT 보고서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 MIT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와,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걸 시험적으로 도입해보는 단계, 그 파일럿 프로젝트의 95%가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95% 실패요? 아니, 2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AI 기술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기술은 있는데 그걸 기존 업무 방식에 잘 녹여내고 또 조직 문화도 바꾸고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죠. 이게 아까 시트론이 팔란티어 사업 모델 비판한 거랑도 좀 연결될 수 있어요. 팔란티어처럼 복잡하고 강력한 AI 솔루션일수록 그걸 쓰는 고객사가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ROI, 즉 투자 대비 효과를 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같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게 확장성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운 게 하필 또 AI 업계 최고 스타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발언이었어요. 네, 맞아요. 샘 올트먼마저 직접 나서서 지금 AI 시장에 버블,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더 술렁거렸죠. 본인이 직접요. 네, AI 혁명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 지금 좀 과열됐다고 경고를 한 거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갔다. 뭐 이런 뉘앙스였죠. 그렇군요. 그럼 팔란티어의 주가 급등락은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봐야겠네요. AI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투기적 열기가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가 또 동시에 실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 제기 시트론 보고서, 그리고 기술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 MIT 보고서, 시장 전반의 버블 우려 샘 올트먼 발언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주 급격한 조정을 겪은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의 어떤 뜨거운 기대와 기업의 실제 가치, 그리고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죠. 특히 팔란티어처럼 B2B, 그것도 정부나 대기업 상대하는 복잡한 솔루션을 파는 기업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가치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기술을 쓰는 고객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느냐, 이것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의 미래는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뭐 회사가 망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 특히 그 상업 부문이 계속 성장하는지, 수익성은 개선되는지, 또 기존의 중요 계약들, 예를 들어 정부 계약 같은 거 갱신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팔란티어가 내세우는 그 성장 전략이 과연 컨설팅의 한계를 넘어서 진짜 플랫폼 회사로 갈 수 있을지 그걸 계속 지켜보겠죠. 네, 한 해에 최고와 최악을 다 겪은 이 회사,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 시장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팔란티어 사례를 보시면서 AI처럼 지금 세상을 막 바꿀 것 같이 뜨겁게 주목받는 이런 혁신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미래를 바꿀 진짜 기술 잠재력하고 또 때로는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투기적 열기, 즉 거품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하실 건가요? 그냥 기술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펀더멘털이나 실제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팔란티어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증시를 정말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던 팔란티어의 극적인 롤러코스터 스토리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연초 S&P 500 최고 영광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최악의 부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이 극심한 변동성은 현재 AI 시장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그림자, 그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MIT 보고서 95% AI 프로젝트 실패율,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95% 실패율.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어쩌면 AI 시대의 진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은 단순히 더 좋은 AI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있는 기술을 각 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기들 비즈니스나 조직 문화 안에 잘 통합하고 내재화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실행 능력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아, 실행 능력. 성공하는 5%와 실패하는 95%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기술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쓰는 기업의 역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색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